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은 정말 사기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미 성장이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에는 연준에서 달러를 풀었지만 작년부터 정부에서 달러를 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은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고 있지만 6월 달부터 다시 돈이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드렸었는데요. 5월 초에 설명드렸었지만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은 국채에 대한 양적 긴축 규모를 6월 달부터 매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매칭되진 않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매월 600억 달러의 현금을 소각하는 유동성 축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300억 달러의 현금만 소각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연준에서 250억 달러의 현금만 소각한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대비 6월 달부터는 매월마다 35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돈으로 매월 47조 원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정리된 자료인데요. 2분기에는 국채 발행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분기 보세요. 3분기에만 8,5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중에 뿌려지는 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기채 비중을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채를 통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진검승부를 해야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무부가 20년 만에 자기네들이 발행한 국채를 다시 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본격적인 유동성 살포라기보다는 그냥 재무부가 국채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추후에 언제든지 장기채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제대로 된 유동성 살포보다는 유동성 살포를 위한 워밍업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연준은 돈을 뿌리면서 미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죠. 미국 정부는 24년 4월까지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에게 각각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원화로 환산하면 각각 8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폴라에게 1,600억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툭 하면 돈을 손에 쥐어주네요. 그럼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유럽도 반도체 기업들을 유럽 내부로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쥐어가면서 제발 우리에게 오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은 워낙 폐쇄적이라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규모의 돈을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항생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항생지수 차트를 보면 가관이 아니죠. 어떤 나라의 주식 가격이 코로나 저점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생지수는 여전히 코로나 때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증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것을 3개월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물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씩은 개선되면서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수출 증진과 내수 부양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맨 위쪽 핑크색은 중국 비아디의 점유율, 바로 아래 빨간색은 테슬라의 점유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세하지만 비아디의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23년 3분기 기준으로 17%를 기록했고 현재는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기된 Others에는 현대차를 포함한 중국의 여러 전기차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 전기차 비중이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즉 비아디와 다른 중국 회사들을 합치면 중국 전기차 비중이
전 세계에서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배터리 점유율도 점점 중국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등, 2등이 중국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3등으로 밀려 있네요. 그만큼 중국 회사들의 진격이 매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은 부족해 보이지만 이미 자체 개발 칩을 탑재한 화웨이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듯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중국 하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이렇게 짓담한 아파트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잘 짓고 있는데 건설회사가 파산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죠. 어떻게든 이것을 완공시켜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분양해서 건설사도 살리고 은행도 살리고 사람들도 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중국이 이를 악물고 부동산 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아무도 사지 않으니 국유 기업에게 주택 규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56조의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싼 이자로 국유 기업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부동산 구매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집을 잘 사지 않으니 생애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주담대 이자 하한을 취소한다라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방금 전 사진에서 보셨듯 중국 내 미완성 주택은 2천만에서 3천만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60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중국 정부는 순차적으로 돈을 지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을까요? 이미 칼을 뽑았으니까 이제는 멈출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190조 원 규모의 초장기채를 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0년 만기, 30년 만기, 50년 만기, 다양한 장기 만기를 지닌 채권들을 5월달에서 11월 사이에 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역대 국채 발행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적은 규모의 국채 발행이 있었겠지만 큰 규모의 국채 발행 내역은 이와 같은데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과거에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대량 국채 발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2년 단위로 1조 원씩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어렵다? 앞으로는 이렇게 화폐가 계속 공급될 수 있다. 우린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 건설 기계의 내수 판매량이 최근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렸다라기보다는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니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금과 은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은 가격이 하루 만에 6%나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러한 화폐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금과 은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더더욱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재에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식도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나 다른 형태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 다른 관점으로 봐야겠죠. 미국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 물가가 잡힐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물가가 잡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표기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가가 높아도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서 개인들의 호주머니로 결국에는 들어갈 수 있다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미국 사람들의 명목 개인 소득이 증가되면서 결국에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OECD 선행지수 전월비 상승 국가 비중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 3월달 기준으로 전 세계의 94% 나라가 경기 선행지수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돈 풀기의 부작용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